이렇게 들고 봐야 되겠다. 저기 대사 칠 때. 네. 무슨 일 있으시면 전화 주세요. 네. 네. 별일 없이 진행할게요. 네.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별일 있어도 그냥 진행해야죠. 네. 가만있어 봐. 자, 그러면 또 한번 해봅시다. 민주 씨 진짜 막 옷도 막 이렇게 급하게 와갖고 너무 아니, 미안하다. 아니요. 그냥 저 광고 들어와서 저기 해야 되는데. 바쁜 척한 거예요. 이거 네가 해줘. 네. 자,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여갈못 갱생 프로그램이자 직딩 퇴사 프로젝트인 찌라시 한국사의 저자 김재환. 목소리만 미남 이정우. 여성계 대표 김민지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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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지난 회차에 좋아요가 무려 6개예요. 6개. 아, 네. 우와, 역시. 축하드립니다. 네. 그 중에 아마 제 친구 한 명 있을 겁니다. 네. 제 친구도 하나 있을 네.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좋아요가 우리가 총 11화를 했는데 네. 1화에 8개가 있고 뭐 좋아요가 없는 거는 어떤 거 한 개. 이건 내 혼자 내 셀프로 내가 다 하고 네. 좋아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늘어나고 있어요. 아, 네. 그리고 그 11화 지난 해가 셀프로 마련했지만 네. 그 어떤 직딩의 저자 출간 간담회가 음. 같은 직장인 여러분의 신금을 울리지 않았나 아, 그런 부분이 있죠. 네. 예,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네. 그리고 제가 보니까 2월 달에 우리가 딱 한 번 녹음했거든요. 그렇죠. 설날 전에. 네, 설날 전에 딱 한 번 녹음하고 네. 왜 이렇게 갑자기 모였나 또 한 달에 한 번 하다가 네. 네. 한 주 쉬지도 않고 모인 이유가 그러니까. 그분 때문입니다. 네. 이건 아니죠. 새로운 유행어인가요? 그분 별명이 이게 그거라고 예.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약간, 아, 저만 몰랐네요. 이건 아니죠. 네, 아, 예, 죄송합니다. 너만 몰랐군요. 너만 네. 몰랐어요. 약간 그 민지 씨 어린 세대들 사이에 아는 거잖아요, 그죠? 이건 아니죠. 예, 이렇게 그쵸. 몰랐구나. 난 배웠는데. 할 말이 없습니다. 네. 정원님 오늘 배우셨네요. 네, 좋았습니다. 네. 네. 이분 참 큰 사고 치셨고요. 오늘 제가 또 딱 그 뉴스를 보고 역사적으로 이분과 결이 비슷한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마침 있어서 책에 실리지 않은 내용이지만 양녕대군 편을 들고 왔어요. 안희정 사태에 대해서 각자의 의견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먼저 여성계 대표 민지 씨부터. 예, 오늘 이건 안희정님 덕분에 책에 실리지 않은 또 특별판 진행하게 되었고요. 저는 그 기사를 보고 그날 밤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밤 12시에 고구마를 2개 구워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제 평소 그 말투 있으시잖아요. 네. 그 말투가 그 뭐 텔레그램이나 이런 데서도 그대로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그렇죠. 뭐 개념치 말게 오늘 풍경만 담아두게. 착한 척. 예, 그러니까 그래서, 아닌 척. 예, 막. 굉장히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네, 평소에 그분 지지하셨나요? 평소에 뭐 그렇게까지 지지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렇죠. 좋게 괜찮은 사람이다. 보던 입장이었고 그렇죠. 지심자들이 많았지. 예. 그렇죠. 그리고 그럴 것 같은 사람이 또 아니기도 네. 하고 애처가 이미지가 또 강하시기도 해서 그렇죠. 조금 더 배신감을 부들부들 떨었던 것 같습니다. 충격적이었지.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정훈님은 어떻게? 네, 뭐 저도 뭐 이 사태를 보면서 느끼는 게 이 뭐 정치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각 분야에서 지금 무소불위의 그 권력자들이 이제 추풍낙엽처럼 지금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이런 사태를 쭉 보다 보니까 이 그동안 이 우리 사회를 짓누르고 있었던 뭐 권위주의나 뭐 남성 중심 사회의 그런 커다란 벽이 조금씩 이제 무너지는 현상이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인간을 인간으로서 이제 남녀라든가 뭐 남녀노소 상관없이 인간을 인간으로서 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한 그런 이제 그런 원성이 지금 막 복물터지 터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인간이 정말 인간으로서 대하는 그런 존엄한 존재로 이제 진화하는 그런 사회가 진화하는 그런 단계로 가는 것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 이제 뭐 정치인들이나 같은 이제 권력자들은 정말 그 철학자들이 하는 소크라테스가 했던 얘기처럼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되새겨보고 정말 잘 하고 있는지 그런 게 정말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인터넷에 떠도는 얘기 중에 네, 우리 한창 떠들고 있죠. 네. 네, 요새. 네. 그 노무현 대통령의 선고안이라고. 네. 노무현 대통령이 그러게요. 희정이는 농사짓고 네. 시민이는 글 쓰고 그러게요.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하라고 했는데 네.
노무현등 역시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씨를 뿌리고 다녀서 농사를 지으라고 하신 걸까요? 그게 또 시끄 재밌는 그러네. 멘트가 또 예, 네. 괜찮네요. 그리고 오늘이 장자연 씨 사망 9주기입니다. 아, 벌써 그렇군요. 그렇게 됐나요? 이게 또 묘하게 또 예, 네. 이게 좀 장자연 씨가 진짜 얼마나 억울했으면 그러니까요. 그 장자연 씨를 불러내던 사람들이 예. 어마어마한 권력자들이었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진짜 제일 열받는 거는 어머님 기일날 맞아요. 불러냈었잖아요. 맞아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 장자연 씨를 또 한번 우리가 또 기억을 하면서 장자연 씨 9주기 겹치니까 안희정 지사님이 더욱더 돋보이는 것 같은데 그러게요. 네. 자 이제 역사 속으로 들어가서 왜 정치인들이 역사 공부를 해야 하는지 제가 지난 시간에도 사실 정치인들이 역사 공부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안희정 지사님도 양녕대군을 반면교사 삼아 아랫도리 조절에 성공했었다면 사실 잠룡 중에서도 굉장히 앞서고 있었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네, 그렇죠. 어쩌면 킹이 될 수도 있었는데 네. 지사님 바이바이 자숙하시면서 시라시 한국사 한번 읽어보고 앞으로 님이 살아갈 인생의 방향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역사에 답이 있습니다. 정치인 여러분. 네. 뭐 안희정 지사의 뭐 어린 시절은 뭐 알 필요도 없겠지만 그 역사 속 주인공인 그 양녕대군의 어린 시절은 한번 짚어놓고 한번 가봐야겠죠. 그 양녕대군은 뭐 안 지사와 같은 유력한 대권 후보를 넘어서 그 왕위계승 서열 1위였습니다. 네, 제가 간단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의 그 주인공은 그 양녕대군은 1364년 이방원의 장남으로 태어나서 7세까지 사가에서 신나게 뛰어놀았습니다. 이때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목숨을 걸고 그 왕자의 난과 같은 그런 이제 그 권력의 소용돌이 속에서 좌충우돌하고 있었죠. 하지만 양녕대군이 7살이 되던 해 전날까지도 정한대군이었던 아버지가 조선의 그 3대 왕 태종으로 취임하게 되면서 그는 영문도 모르고 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제 발령기가 시작되는데 좀 아니다, 좀 참아주시고요. 그리고 그 정우님이 약간 아까 말 씹어가지고 7세 얘기가 나와서 네. 네. 저 치라시 한국사 2세 찍었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세를 되게 빨리 찍었네요. 네, 굉장히 그래서, 빨리 네, 찍으셨는데요. 빨리 찍은 거죠. 네, 출판사에서도 좋아하고 있어요. 와. 네. 그럼 그 정우님의 설명 이어서 그 양녕대군이 영문도 모르고 궁으로 들어가게 되는 상황극을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어머니, 정말로 내일부터 우리 식구가 궁에서 살게 되는 겁니까? 그렇단다. 어떠하냐? 기분이 좋으냐? 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친구들을 계속 만날 수 있는지가 그저 궁금할 뿐입니다. 그리고 잘 웃어주시던 아버님의 표정이 너무 진지해지셨습니다. 얘야, 내일부터는 아버지가 아니고 주상전하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너도 곧 세자가 될 것이니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몸가짐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아버지가 왕이니까 장자인 저는 당연히 세자가 되고 왕이 되는 것인데 어찌하여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까? 아이고, 답답한 소리 한다. 듣자 하니 세자 커리큘럼이 정말 장난이 아니라더구나. 내가 사실상 조선의 첫 번째 세자 수업 케이스니까 대신들도 우왕좌왕 할 것 같은데. 내가 이 좋은 날 어린 널 데리고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아이고, 신경 쓰지 말아라. 우리 아들이 잘 해내겠지. 발령기가 아닌데요. 아주 진지한 연기인데 아주 정말 재밌게 잘했는데요. 네, 이렇게 태종은 뭐 사실 왕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 손에 정말로 수많은 피를 묻혔죠. 아들한테도 뭐 엄한 아버지였을 것 같은데 어땠는지요? 그리고 양녕은 사가에서 마냥 뛰어놀다가 정말 빡빡한 궁 생활에 잘 적응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요게 태종이 왕자의 난 이런 게 그렇죠. 있었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다음 기회에 제가 태종 조선시대 건국 초기에 왕자의 난과 현대가의 왕자의 난을 비교해서 한번 글을 써서 오버랩이 되는 거네요. 재밌을 것 네. 같아요. 네, 재밌죠. 네, 네. 아무튼
우선 정우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태종은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그 거쳐온 길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신의 후계자인 양녕대군 아들만은 꼭 길을 걷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왕 이전에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장남에게 해줄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었던 거죠. 이거 제가 보기에 스포츠 스타들이 막 뭐 너무 대단한 스포츠 스타들이 아들을 처음에는 운동을 시키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힘들죠. 자기가 그 제 넘버원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네. 뭐 겪었던 너무 힘든 일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비슷한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왕 자리를 물려주긴 물려주는데 그런 자기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렇죠. 해주기 순조롭게 위해서 해주고 싶었겠죠. 네, 네. 그런 마음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아버지의 세심한 배려 속에 양녕은 10살 때 왕세자로 책봉이 되었고 13살 때 김한노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우리는 장인 김한노 이 이름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자로 책봉된 후에 명나라에 1년 동안 그 유학을 가는데 요즘으로 치면 그 로얄 패밀리 자제들이 미국 아이비 리그에 유학 다녀온 그런 기억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 양녕의 궁중생활 적응기. 낙제점입니다. 낙제점. 유학 갔다 오고 나서 엄마인 중전에 걱정하던 대로 사건이 터졌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동궁전에 넷이 볼기짝 터지는 소리가 이어졌는데 이유는 양녕대군이 공부를 너무 못했어. 학습 태도까지 안 좋아. 성적이 미달이에요. 불량 학생이네요. 네. 불량 학생. 이게 세자를 때릴 수 없잖아요. 그렇죠. 때릴 수 없죠. 그쵸. 그렇죠. 왕이 네. 되는 네. 사람이니까 맞습니다. 세자를 때릴 수 없으니까 세자의 주변인들을 때리기 시작하는데 이게 민지 씨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남자들은 알잖아요. 군대에서 나 혼자 잘했으면 나 혼자 체벌 받으면 괜찮은데 꼭 고참들이 이제 폼 잡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번 일은 비록 한 사람이 잘못이지만 단체의 책임이니 다 같이 맞는 거다. 이게 제일 짜증나. 네. 아 근데 막 그럼 동기들이 막 째려보고는 또 막 네. 내가 만약에 사고를 쳤는데 나 혼자 어떤 뭐 화장실 네. 청소를 하거나 체벌을 하면 괜찮은데 다 같이 같이 있던 그러니까요. 정우까지 하면 내가 더 미안한 거야 정우한테. 그러니까 정말 미안하죠. 네. 네. 아 근데 여자들도 여고나 이런 데서도 이런 민지 씨 여고 나왔나요 혹시? 예, 여고 나왔는데 저희도 뭐 연대 책임 이런 거 있었어요. 하도 그러니까 생각보다 여고 애들이 되게 시끄럽고 되게 거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통제가 안 되니까 몇 명 떠들면 이제 얘 때문에 너네는 다 같이 벌을 받는다. 이래서 책상 위에 여자들- 올라가서 무릎 어. 꿇고 손 들고 뭐 30분 이런 거 있었어요. 그 여자들도 마찬가지죠. 대단하네요. 네, 그럼 끝나고 나면 이제 걔 특정 몇 명한테 약간 이렇게 껌 씹는 애들이 가서 너 때문에 이러면서 또 그러니까 그거 네. 무섭잖아. 너무 무서워. 선생님보다 껌 씹는 보복이. 애들은 보복이 더 무섭잖아. 그렇긴 하겠네요. 그 양녕대군도 차라리 지가 맞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겠죠, 네. 당연히. 아무리 그렇죠. 그 뭐 자기 밑에 있는 그쵸. 사람들이지만 네. 걔들 대신 그게 매 맞는 게 자기 마음이 더 불편했을 것 같아. 그리고 아직 여고 체벌 나와서 네. 말하는 건데 미투 운동이고 이제 선생님도 장난 아닐 것 같아. 네, 장난 그러게요. 아닐 것 네, 같아요. 와이프가 이게 무슨 얼마 전에 여고 체벌 비슷하게 얘기했는데 네. 책상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때리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뭐 허벅지 위를 꼭 올려서 때리고 뭐 그래요? 옆구리 때리는 오. 많죠 사실. 저희 때는 이제 남 선생님이 그러시진 않았고 여 선생님이 속바지 검사한다고 아. 치마에 손 넣고 그래요? 그다음에 뭐 런닝 입은 거 검사한다고 또 이렇게 어. 또 옷 손 넣고 하는데 이런 게 뭐 동성이지만 어쨌든 기분이 나쁠 수 있는 거고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아 근데 지금 사회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약간 좀 음. 위험한 발언이 될 수도 있지만 전 미투 운동을 너무나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네. 그렇죠. 예 지지하고 맞습니다. 페미니스트입니다. 네. 근데 남자들도 당할 이렇게 수 있는 이때 거죠. 있다고 그럼요. 하더라고요. 이게 그러겠죠. 제가 그 I Love NBA라고 네. 그 남자 NBA 농구를 워낙 좋아하니까 그 남자분들이 거의 다 남자분들만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되게 잘생긴 남자분이 자기 사진을 올리고 네. 30대 초반이에요. 키 한 185에 네.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어린 시절부터 그런 더 학교 여선생님이나 네. 지하철에서 심지어 얼마 20대 후반 때 네. 50대 아주머니가 자기 엉덩이를 꽉 잡고 아이고. 웃으면서 내려간 적이 있었대요. 진짜요. 네. 이게 근데 워낙 그 우리 사회 자체가 여성들을 억압시키고 그렇죠. 물리적으로 네. 남자들이 하니까 대부분의 피해자가 여자분들이지만 음. 남자분들도
있다는 당연히 있죠. 건 당연히 네, 있어요. 당연히 근데 있죠. 뭐 그런 것도 그럼요. 예. 네. 그래서 저는 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페미니스트이고 미투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네. 아 이렇게 다시 얘기로 돌아와서 양녕대군은 학업 성적이 매우 불량했어요. 그 부모님 속을 썩였는데 왕가도 똑같습니다. 임금과 중전이 자식 문제로 논쟁을 하고 있었는데 그 현장으로 들어가 보시죠. 거참 누구 닮아 저리 공부하기 싫어하는지 원. 전하, 지금 저 들으라고 하는 소리는 아니시죠? 저는 이해력이 딸려서 그렇지 암기력과 집중력은 평균 이상입니다. 전하 집안이 무인 출신이라 자리에 앉아 있는 걸 힘들어하시는 것 같던데요. 어허 중전. 부부싸움 중 제1 금지 사항이 가족은 건드리지 않는다인데. 됐소이다. 그냥 답답해서 혼자 해본 말이오. 무슨 방도가 없겠소? 전하, 세자의 수업 방식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주입식 교육도 문제지만 스케줄이 너무 빡빡해요. 한참 뛰어놀 나이인데 하루에 10시간을 공부를 시키니 어느 누가 안 질리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세자는 공부 말고 다른 재주도 많은데 꼭 저렇게 시켜야 됩니까? 장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나가면 아니 되옵니까? 뭐 나도 그러고 싶지만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라서. 책 좋아하는 충령이라면. 양녕대군은 책상머리에 앉아서 공부할 스타일은 아니었네요. 마지막 태종의 말처럼 성균관의 공부벌레라고 할 수 있는 충녕대군, 즉 저희가 알고 있는 태종대왕이 장자였다면 양녕대군도 정말 편했을 텐데요. 안타깝습니다. 작가님, 당시 세자에 대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이게 저기 뭐 정우 씨도 자녀가 한 명이고 집집마다 왕가에도 같은 고민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아들이랑 네. 딸이랑 바뀌었으면 네. 뭐 장남이랑 네, 바뀌었으면 둘째랑 하는데. 바뀌었으면 네, 하는 맞아요. 그런 게 있긴 한데 네. 여기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음. 그 민주 씨 질문에 이제 답변을 드리면 세자 수업은 양녕대군이 좀 집중력이 떨어진 것도 있었지만 너무 빡빡했답니다. 진짜 요즘에 입시 지옥 못지 않았다고 네. 하는데 이 기록에 따르면 세자의 공부만을 위한 전담 교수가 20명 오. 그리고 이 교수들을 중심으로 각종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들을 묶어서 세자 시관원이라는 한 사람만을 위한 사교육 기관이 운영이 됐는데 정말 우리는 한 반에 어릴 때 60명씩 있었는데 60명 넘어가고 막 그랬죠. 그러니까 네. 이 세자가 좋긴 좋은 게 한 명한테 막 선생님이 20명이 그러게요. 달라붙고 네. 한 명을 위해서 행정실이 운영되는 그렇죠. 네. 근데 그리고 세자도 요즘은 선생님 권위가 너무 떨어졌지만 그렇죠. 이때만 해도 수업 시간 전에 항상 선생님보다 세자가 먼저 와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2번씩 계속 시험 봐. 중간고사, 기말고사 나오니까 한 달에 2번을 완전 스파르타네, 스파르타. 시험 보고 네. 이제 요 시험을 보고 나서 성적이 안 나오면 세자저와 종아리 거두세요 이게 아니고 내시를 부르는 거야. 동공전 아유. 내시들을 불러가지고 네. 엄한 내시들만. 네, 그러니까요. 엉덩이 까는 거야 엉덩이까. 네. 그리고 요즘은 학생들도 5일 수업하죠. 그렇죠. 네. 주를 한다고 네. 하더라고요. 미 씨도 6일 수업했죠. 예, 6일. 네. 우린 당연히 우리는 당연히 6일 그렇죠. 수업했고. 네. 예. 세자는 5일 수업은 생각도 못했고 6일 수업도 언감생심. 1년에 쉬는 날이 몇 번 안 됩니다. 그 쉬는 날이 할아버지 할머니 제삿날. 아, 참. 제사는 지내야 되니까 유교 국가니까 네. 이런 말 그렇지만 어릴 때니까 음.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한 그 그리움 이런 것보다 공부 안 하니까 네, 좋다 쉴 수 이런 게 있다는 좀 있지 네. 않았을까 네, 싶고 쉴 수 있다는. 그리고 국가에 어마어마한 큰 행사가 아니면 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 종일 수업. 그러니까 공부가 적성에 맞더라도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 그러게요. 근데 공부가 싫은 사람은 더 힘들지 이게. 그렇죠. 지옥이네, 지옥. 네. 고문이네요. 네. 네. 뭐 하다 듣기만 해도 정말 숨이 턱턱 막히는 스케줄이 아닐 수 없네요. 저라도 아마 뛰쳐나가서 그 놀던 때가 그립다고 할 정도인데요. 근데 여기서 뭐 이 문제가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정말 큰 문제가 또 하나 기다리고 있다고 하죠. 그 어떤 거죠? 예, 오늘 우리가 바로 모인 이유입니다. 그렇죠. 왕이 공부를 잘하면 좋겠지만, 네. 못할 수 있어요. 네, 네. 그리고 대신들이 잘 받쳐주고 하고 판단력과 그렇죠. 이런 것만 있으면 되는데 양녕대군은 공부보다 사실 더 큰 문제가
여자 문제였습니다. 네. 여자. 예. 조선의 왕이 될 세자가 매사냥은 물론이고 여색에 빠져 있다는 소문이 장안 화류계에 파다했습니다. 이를 놓치지 않고 파리떼가 꼬이기 시작했으면 물론이고요. 근데 이게 매사냥이 요즘 골프 같은 그런 건가 봐. 이게 수준가요? 고려 네. 시대도 왕들이 매사냥을 엄청 좋아했었거든요. 네. 이게 한량이란 말이 좋게 포장된 거지만 왕들 중에서 놀기 좋아하는 것들이 아니 것들이라고 옛날 분들이 꼭 이 매사냥이랑 네. 여자들 아. 문제를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 왕이 될 왕영대군의 취미 생활을 파악해서 모인 파리떼 중에 성공부정 구종수와 악공 이호방이 있었습니다. 이 둘의 대화를 재구성해봤습니다. 이보시게 그 동궁전에 줄 좀 댈 곳 없나? 우리도 라인 한번 잘 타보세. 동궁전에 줄이야 될 수 있지만 무슨 용건으로 들이댄단 말이오. 아이 이 사람 그 참 발은 넓은데 정보력이 영 꽝이구만. 세자께서 강의 빼먹고 허구한 날 찾아다니는 것이 매와 여자 아닌가 여자. 내가 또 화류계 리스트는 꽉 쥐고 있네. 그리고 조선 팔도에 유명하다는 매사냥꾼들이 바로 이 손 안에 있소이다. 어떤가? 우리 둘이 팔자 한번 고쳐보지 않겠나? 아휴, 그러다 주상전한테 걸리는 날에는 뼈도 못 칠 텐데. 어허 이런 답답한 양말을 봤나? 아이 그럼 자네는 빠지게 계속 그리 지질이 궁상으로 살던가. 생각 좀 하게 생각 뇌를 두고. 세자께서 임금이 되시는 날에는 우리 팔자가 정승팔자 안 부러울 걸세. 어떤가? 구미가 훅 땡기는가? 아 제가 대본에 없던 애드립을 해서 이런 게 맛있죠. 네. 이 씨가 이렇게 동궁전에 줄을 댄 이 둘은 세자의 장인인 김한로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업계에서 이름 좀 날린다고 하는 기생들은 물론이고 매를 택배 나르듯이 동궁전으로 날랐습니다. 아, 예, 그 당시 매란 매는 다 없어졌겠네요. 그러니까 네, 이게 진짜 현대 정치인 몰락과 괴를 같이 하네요. 근데 제가 듣다가 좀 열이 받는 게 아무리 권력이 좋다고는 하지만 이 장인 어른께서 이제 사위의 성욕을 세워주는데 도움을 준다는 거는 진짜 여자 입장에서는 참기도 어렵고 이해도 안 되는 부분이네요. 어떻게 보면 김한로도 그 딸의 아버지였는데 예, 이게 좀 민지 씨만 열받은 게 아니고 그렇죠. 저도 도저히 이해 안 되고 네.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예, 근데 시대가 불신지옥이 아니고 여자지옥 조선시대였잖아요. 근데 이게 꼭 조선시대에 국한된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현대사회도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돈이면 그러니까요. 지 자식 네. 딸 팔아 넘기는 부모들도 많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사실 있으니까. 네. 근데 이 원인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딱 하나입니다. 독서 부족이에요. 독서.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역사책 부족. 예. 기승전 독서. 그래서 정말로 그 요즘 현대인들이 바쁘고 힘들지만 책에 모든 길이 있거든요. 그럼요, 맞습니다. 네. 그 중에서 또 정치인들이 읽어야 될 책은 필독스는 네. 찌라시 한국사인데. 아, 결론은 또 네. 또, 나오네요. 네. 뭐로 가도 찌라시 네. 한국사로만 가면 된다. 아, 어차피 내가 기획하고 방송하는 거니까 PPL 많이 하겠습니다. 예, 각설하고 이제 양령은 이렇게 수많은 여자를 만났지만 23살이 되던 1416년 운명의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두둥. 노동. 정우 씨 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여자 스타일 있나요? 아이고 뭐 지금 와이프하고는 전혀 다른 스타일이었죠. 뭐 아, 긴 그래요? 생머리에. 긴 생머리에. 우리 학생 때 항상 그 딱 있지 않습니까? 전형적인 아, 예. 스타일 있지 않습니까? 예. 키 크고 전형적인 스타일에 예. 아련하고 청순 가련. 예. 강수지 씨. 네. 아, 강수지뿐만 아니라 뭐 많았었죠. 어. 네. 뭐 메탈 같은. 예. 아, 그런 메탈 같은. 네, 그러니까 그렇죠, 메탈. 메텔 딱 좋다. 메텔. 그렇죠, 그렇죠. 아. 네. 메텔을 그 우리가 표현하는 것 중에 여리여리하다고 네, 그렇죠, 맞아요, 표현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양영대군의 운명의 여인 이름이 열이었습니다. 열이. 예. 예, 그렇군요. 여리여리해서 그랬는지.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꼬리가 길면 또 밟히잖아요. 아버지 태종이 레이더에 이 둘의 애정 행각이 딱 걸렸어. 이런 정신 나간 놈을 봤나?
조선의 세자라는 놈이 여색을 이리 밝히다니. 내 이놈을 당장. 그래, 전하. 이번에는 도대체 어느 소속 기생이다 되냐? 제가 너무 빨리 치고 들어가네. 네. 전하, 그것이 문제가 아주 고약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보고를 받으셔서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그동안 세자저하의 주요 스캔들을 잠시 요약 보고 드리겠습니다. 봉지련, 세자 나이 17세 때 명나라 사신 연해장소에서 춤추는 모습을 보고 반하여 세자공으로 불러들임. 소앵, 세자 나이 20세 때 푹 빠져 지내던 기생, 방중술에 매우 뛰어났다고 합니다. 초궁장, 세자 나이 22세 때 만난 기생, 여기서부터 세자의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이 여인은 세자의 큰아버지인 정종의 애첩이었습니다. 심지어 정종이 아직 생전인 상태였습니다. 알고 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이야. 나쁘럽게 새삼 어인 브리핑질이냐? 망극하옵니다. 이 청취자 제위 여러분들의 참고 사항을 위해서. 헌데 전하, 이번에 드린 여자는 열이라고 하는데 남편이 있습니다. 전 충주 곽선의 첩이옵니다. 아휴, 두야. 이런 죽일 놈. 기생이나 싱글도 많은데 어찌하여 하필이면 유부녀를. 지금 당장 세자를 궁으로 쫓아내서 장인 김한로의 집으로 보내 근신토록 하게 하라. 양심 있는 놈이라면 처갓집 보기 민방해서라도 반성은 하겠지. 야, 양녕대군은 이제 이 정도면 거의 뭐 병인 것 같은데 그래도 설마 처갓집에서 그런 건 아니죠? 이게 진짜 실제로 이런 병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그래요. 타이거 우즈 뭐 그치 이러신 그치. 네. 타이거즈도. 네. 그러니까 양형도 그랬던 네. 것 같고. 비슷하네요. 네. 그러니까. 네. 지사님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그 사료에 의하면 처갓집에서 그거까지 했는지는 그 집까지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양형대군은 장인 김한노와 함가롭게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세자 전하,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주상 전하께서 이번에 몹시 격려하셨다는 첩보이옵니다. 당분간은 자제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네네, 장인어른 말씀이신데 제가 따라야죠. 헌데 말입니다.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장인어른, 저는 길면 5일, 짧으면 3일 안에 황공합니다. 아바마마가 장자인 저에 대한 사랑이 참으로 깊으십니다. 이번 일도 대신들과 여론의 눈치를 보느라 할 수 없이 내리신 조치입니다. 그 장인어른께서 글 좀 쓰는 사람 하나 구해서 제 반성문 대필이나 좀 시켜주십시오. 전 피곤해서 이만 먼저 잠자리에 들겠습니다. 세자의 예언은 그대로 적중했습니다. 반성문을 대필했는데 이 대필한 반성문이 누가 하면 당시 최고의 문장가인 변계량이 작성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했는데요. 이건. 네. 네, 그렇죠. 반성문이 올라간 다음날 즉시 태종에게 보고가 되었고 5일 후에 황공을 하게 되었는데, 이 반성문 얘기를 하면 요즘으로 치면 유시민 작가가 막 반성문을 그렇죠. 네, 대신 맞습니다. 써준 네, 거야. 네, 그렇죠. 반성문을 근데 잘 써서 황공을 시켰겠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있으니까 그랬겠죠. 근데 왕 입장에서는, 태종 입장에는 신하들 눈치도 보였을 것 같아. 그렇죠. 그래도 아들 바보 어쩔 수 없었나 봅니다. 황궁을 지시를 합니다. 세자가 참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구나. 장차 나라를 이끌어갈 것인데 처갓집에 너무 오래 머무는 것도 참 민심이 안 좋을 것과 같이 안 좋을 것 같구나. 죄송합니다. 황궁하여 궁에서 조금 더 근신하게 하도록 하라. 왕자를 위해서 이제 처갓집 식구는 물론이고 형제와 아버지한테도 칼을 겨누던 태종이 그래도 아들 앞에서는 아들 바보였네요. 두 손 두 발 다 들으셨네요. 작가님, 그 양령이 이걸 해서 만약에 성실하게 착한 아들, 그런 착실한 세자였다면 한글은 창제되지 않았겠죠? 맞습니다. 맞고요. 양령이 여기서 멈췄다면,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장자에 대한, 첫 자식에 대한 애정이 태종이 성동했어요.
그러면 그대로 쭉 가가지고 원래 적장자가 왕이 그렇죠. 되는 거니까 태종의 뒤를 이어서 양녕이 왕이 됐다면 민지 씨 말한 대로 세종대왕께서는 그냥 충녕대군으로 남아서 성균관에서 네, 책이나 봤을 게 맞습니다. 한글 창제에 없었을 것 같아요. 음. 이게 어떻게 보면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는데 양녕은 어이없게도 황궁 후에 아버지 태종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서 다른 여자를 불렀으면 그나마 나았을까? 여리를 또 불렀습니다. 여리를 또 불러. 아 진짜 지긋지긋하다. 이게 또 이 여리를 부를 때 장인 김한노의 주도하에 이뤄졌다고 하니까 아휴. 이 세자빈은 진짜 완전히 빡 돌았을 것 같아. 진짜 참. 네. 그럼 두 모녀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세자빈의 처소로 카메라를 돌려보겠습니다. 아버님, 이것이 정녕 세자빈의 길이었고 이렇게까지 해야 중전이 될 수 있습니까? 소녀 솔직히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듭니다. 세자빈 마마, 이 아비를 용서하세요. 주상전하께서 세자전하를 아끼는 마음이 크시오. 웬만한 일에는 마음 변화가 없으실 겁니다. 세자전하께서 저리 열애를 원하시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세자저하도 너무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아버님께 열이 공수작전을 맡기신단 말입니까? 이번 일만 잘 되면 우리 집안은 세자전하가 왕이 되신 이후에도 큰 소리치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조금만 참읍시다. 아, 저도 이게 생각을 해봤는데 왜 하필이면 장인이었을까? 그러게 참 너무 반인륜적이잖아. 그렇게 한데 그렇죠. 장인의 그런 권력 욕심이 너무 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제일 믿을만하니까 그래도 그렇죠. 욕을 먹더라도 그렇죠.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장인이 속으로 욕을 할 거면 자기도 알았겠지. 양양도. 알겠지. 그래도 그렇죠. 봐줄 것 그래도 같아요. 자기 편이니까. 그리고 네. 그 장인의 권력 욕을 본 거야, 이 그러니까. 사람도. 네, 맞아요. 양형도. 네, 그러니까 은근 또 음. 기대하는 거고 그랬을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피본 거는 또 네. 세자빈이잖아요. 세자빈만 그렇죠. 불쌍하네요. 1418년 5월 10일 양녕대군이 진짜 이 인간 이거 여리와의 사이에 애까지 낳습니다. 네. 태종은 민주당에서 안지사가 바로 쫓겨나듯이 세자를 공에서 쫓아내고 장인 김한노까지 경기도 안성으로 귀양 보내버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종이가 안 넘어가네요. 태종은 이때부터 세자 폐위를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뒤에 올라온 문제적인 세자의 상소문을 보고 급박한 결정을 내린 걸까요? 칩거를 하고 있던 세자는 5월 30일 상소문을 올립니다. 대피를 시키지 않고 이번 직접 직접. 쓰네요. 자기가 씁니다. 네. 내가 보기에 얘가 좀 잘 썼을 것 같지 않아. 모르죠 뭐또 네, 공부도 좋아하지도 않고. 네. 근데 어떤 상소문인지 음. 모르겠는데 세자의 상소문을 읽은 태종은 조용히 상소문을 덮어버리고 눈을 지그시 감습니다. 태종이 덮은 상소문을 궁금하니까 그렇죠. 너무 궁금하잖아. 네. 네. 영의정 유정현과 장의정 박은이 달려가서 펼쳐봅니다. 네. 그리고 기겁을 하고 말았습니다. 진짜 사람이 야마가 빡 돌면 오히려 이렇게 좀 차분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태종이 지금 뭔가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작가님, 그 양녕대군이 이번에는 왜 대피를 시키지 않고 직접 썼는데 도대체 그 내용이 뭐길래 그랬을까요? 지금 민지 씨 위해서 야마 빡 떤다고 그러니까 대본에 충실한 거지만 귀엽네, 귀여워. 네, 너무 네. 너무 속어를 썼네요. 그러니까 아니 괜찮아. 이게 제가 편지 내용을 현대적 언어로 요약해서 네. 드릴게요. 네, 이럴 줄 알았어요, 얘는. 편지 내용이 아버지는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자식에게는 막대하십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많은 첩을 건드리면서 나는 왜 안 됩니까? 저는 열이만 있으면 되는데 다른 여자 필요 없습니다. 열이 하나 가지고 아버님 너무하십니다. 열이를 인정해주지 않으시면 저는 이제 제대로 삐뚤어질 겁니다. 그럼 아마 왕이 이랬을 것 같습니다. 예. 내가 아버님과 형제들의 피눈물을 딛고
처갓집까지 폐가시키며 차지하는 왕의 자리인데 어리석게도 가화만사성을 이루지 못하였구나. 이것은 양령의 잘못이 아니라 아비인 나의 실책이다. 전하, 이것은 항명입니다. 전하는 세자의 아버지이기 이전에 이 나라의 군주이옵니다. 세자 전하는 스스로 요단강을 건너셨습니다. 상소문이 올라온 지 3일이 지난 6월 2일 세자는 빛의 속도로 폐위됩니다. 양령이 폐세자가 됨으로써 삼남 충녕대군이 왕위에 올라 드디어 세종대왕이 되셨고, 이 일은 조선은 물론이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뒷맛이 씁쓸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태종은 한나라의 임금으로 과감한 결정을 내렸지만 아버지로서 그래도 가슴이 아팠나 봅니다. 양녕대군이 거주하게 되는 강화도에 이 미친 건 100칸짜리 집을 지어줬다고 합니다. 근데 이 충격이 있었는지 장남을 이렇게 내치고 하니까 태종은 상황으로 곧 물러났고 네. 4년 후 승하까지 하게 됩니다. 한편 문제적 남자 양령은 자신이 그렇게 바라는 대로 자유분방하게 살았습니다. 27명의 자식을 두었고 아이고. 네. 대단하시네요. 3살 아래의 동생인 세종대왕보다 무려 12년을 더 살아서 아이고. 네. 68세에 화끈하게 살다가 네.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분도 정말 뭐 짧게는 안 사셨네요. 아주 네. 길게 장수하셨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참. 매사냥 많이 다녀서 어. 체력이 네. 좋으셨나 봐요. 그랬나 봐. 그리고 또 아마 마음 편하게 최고라는 네. 게 또 아마 여기서 네.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 이제 잘 듣다가 이 마지막 부분에 참 너무 아쉽게 끝나네요. 뭐 폐회시켰으면 끝까지 반성하도록 조치를 했어야 되는 건데 100칸짜리 집이라뇨. 참. 세금인데 세금 이게 다. 그러니까요. 그러네요. 아마 장남에 대한 기대는 포기하고 그냥 편안하게 살아라 하고 아마 주신 마지막 선물인 것 같습니다. 뭐 어찌 보면 양녀에게는 뭐 다행스러운 일이었을 수도 있는데요. 근데 그렇게 죽고 못 살던 열이라는 여자는 어떻게 됐나요? 예, 이 난리 브레스의 또 다른 당사자의 열이는 정말 사랑했나 봐요, 양령을. 그러게요. 내가 보기에 이 열이도 네. 다른 사람이 처비였지만 이게 진짜 양령의 권력으로 누른 거잖아요. 그렇죠. 오라고 네. 가야 되는 네. 거야. 네. 운동의 피해자예요. 근데 나중에는 사랑하게 된 건지 아니면 조선이라는 사회 자체가 지금은 나아졌다고는, 지금도 물론 여자분들이 살기 너무 힘든 세상이지만 조선의 삶이 더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그 이목이나 이런 게 있어서 그랬는지 자결을 해버리십니다. 네. 근데 양령은 뭐 27명의 자식이랑 이렇게 놓고 막 66세까지 살고 결국 피해는 열이 이분 한 분만 보시고 개이득은 어떻게 보면 우리 후손들 아닐까. 세종대왕 왕이 되셨으니까. 그렇죠. 예.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두 분이 마지막으로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들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민지 씨부터 할까요? 오늘 이제 우리 지사님 덕분에 또 급하게 모이게 되었는데요. 그 예전에 예. 그 정시아 씨 시아버님 그분 누구시죠? 백윤식. 네, 그분이 약간 양녕대군 하셨던 뭔가 사극 같은 걸 봤던 것 같은데. 네, 있었습니다. 옛날에 예. 있었어요. 김종서로 나왔던 그 예, 건 아닌가? 뭔가 그때 느낌이 되게 뭔가 한량의 풍류를 어. 즐기고 뭐 시와 그림에 능하고 막 이런 이미지였는데. 맞아요. 드라마 있었어요. 예. 네. 근데 뭔가 이분도 뭔가 시대의 피해자일 수도 있다는 또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예, 네. 그냥 뭐 평범하게 태어나서 평범하게 맞습니다. 사셨으면 또 네. 괜찮았을 텐데 그래도 또 그 누린 만큼 책임은 지셨어야죠. 그렇죠. 네. 그 책임을 마지막에 예. 못 지고 그냥 편하게 한 게 조금 걸리긴 합니다. 네. 예. 잠깐만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 우리가 그 양녕대군이 자기는 능력이 부족하니까 네. 세종대왕에게 왕위를 물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그랬다는 설이 얘기도 많잖아요. 맞아요. 그런 있어요, 있어요, 그런 얘기 많이 있어요. 봤죠. 네. 네. 그리고 뭐 아닌가요? 이게 우리가 그 시대를 살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는데 네. 사실 그런 내용이 그런 게 기정사실처럼 우리가 좀 배워왔잖아요. 예, 배웠죠. 네. 네. 근데 저도 그렇게 봤고 저는 좀 약간 또 다른 쪽으로 보는 게 이분의 마지막 행동 말년에 안 좋았던 게 네. 세조가 조카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잖아요. 네. 네.
정당성이 없잖아 자기가. 그렇죠. 예. 그때 양녕대군이 살아 계셨어 이때까지. 네. 그래서 세조가 왕가의 왕 패밀리들의 지지를 좀 필요한 거야. 필요하겠죠. 아. 근데 정당성을 수많은 충신들이 네. 세조를 비난하면서 자기 네. 목숨을 내걸고 음. 말한 사람들이 있는데 양녕대군이 세조 편을 들었어요. 아. 이게 제가 보기에 진정한 한량이었다면 그렇죠. 아예 좀 그러니까 있어야 되는 것도 네, 있는데 맞습니다. 근데 이건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게 그때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양녕대군이 이제 선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추론상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거는 근데 역사는 기록이 없고 우리가 그 시대를 그렇죠. 살아오지 않은 이상 단정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불과 우리는 얼마 전에 100년도 안 된 역사를 예. 조작하려고 하는 국정교과 그렇죠. 사태도 맞아요. 봤으니까 네. 기록이 남아있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양녕대군이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이 면도 있었다는 생각을 그렇죠. 좀 가정을 하는 거죠. 네, 가정을 해봐야 가정을 될것 하는 같아요. 거죠. 그렇죠. 네. 음. 하여튼 저도 뭐 이 스토리를 이제 듣고 나서 뭐 느낀 게 일단은 뭐 저도 아버지 딸도 한 명도 아버지 입장이다 보니까 이게 뭐 양녕대군이 진짜 정치적인 그런 욕심이 없고 정말 자기 좋아하는 일을 이렇게 편하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 뭐 있었는데 무조건 이제 공부가 아니면 꼭 공부를 시킬 필요는 없다. 정말 다른 방법도 있다. 그런 걸 이제 다시 한번 뭐 좀 확인시켜준 그런 이야기도 하고요. 그 또 하나 이 오늘 주제가 이제 커다란 주제가 이제 권력에 대한 얘기가 좀 큰 주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권력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그 예전에 제가 한번 그 들었던 강의 중에 그 프리드리 니체에 대한 그 강의를 좀 들은 적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권력에 있어 대한 보인다. 오, 권력에 멋있어.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니 멋있다는 게 아니라 진짜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그때 그 강의 들은 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권력에 대한 니체의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잠깐 이제 인용을 해보면 내 내면을 들여다보아라. 그 자체가 권력의 의지이다. 그것을 직시하고 받아들일 때 부정적인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며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진정한 권력자는 사랑을 베푸는 자라고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 예, 근데 그 사랑이 이제 잘못된 사랑이죠. 예, 지금은. 그릇된 사랑이네요. 그래서 이 진정한 그 권력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지위나 돈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외부로 보여주는 그런 힘이 아니고 자기를 극복하려는 의지와 타인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내면에서 나오는 권력이 진정한 권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도 뭐 저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나 이렇게 그 내면에 나오는 그런 권력으로 해서 자기를 좀 더 그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쪽에서 많이 좀 쪽으로 많이 길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 요즘 이 미투 운동이 뭐 화라산처럼 타오르는 네. 것도 같지만 네. 제가 보기에 사회는 그렇게까지 빨리 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미투 운동은 더 적극적으로 그렇죠. 예, 지지를 받아야 되고 네. 옹호가 돼야 되고 이미 저지른 인간들은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미투 운동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고요. 아, 그럼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권력을 이용해서 많은 이런 권력과 자기들의 힘을 이용해서 네. 약한 상대를 이렇게 했잖아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미래에 힘과 권력을 가질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상대를 짓밟고 하는 행동을 하다가는 좆된다는 거를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우 직설적인 편이에요. 네, 역사가 네.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오늘은 우리 청취자분들 말고 안희정 지사에게 인사를 드리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안희정 지사님, 오겐키 데스 까까까까까. 이제는 영원히 안녕. 전화 좀 해줘. 끝에 잘라야겠다. 네, 6층인데요. 녹음 다 끝났습니다. 네. 아니 근데 하다 보니까 양형대군 안희정 지사랑 크게 상관없나? 약간 좀- 나도 그 생각이 드네. 그러니까 좀 너무 상관. 조금 완전 똑같지는 않은데 어. 조금 뭐
어떻게 여자를 잡은 그 여자 때문에 망했다. 망했다 망했다. 그런 거랑 밑에 쪽이랑 좀 많이 아주 100%는 아닌데 어. 조금 뭐 맞물릴 수도 너무 있고 억지는 아닌데 너무 자연스럽지는 않은 것 같아. 어, 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시대가 틀